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0일 실수한 부동산 이제 세 번째 3주차 강의고 다음 주까지 한 4주차로 해서 강의가 이제 끝나고 5월이 지나서 6월 달서부터는 이 동영상 강의가 없어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추천하는 물건으로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에서 물건을 보는 법 이런 것을 강의를 하는 것으로 이제 현장에서 강의하는 것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강의실에 아무도 오시는 분이 없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2015 타경 90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 동산리에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토지만 매각인데 이 땅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5,700에 시작해서 현재 3,6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보면 3,6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를 4천만 원에 낙찰을 받게끔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건물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항공사진에는 이제 없는데 예전에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어갖고 이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지적당 도로가 없어도 여기가 건축허가를 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것을 추천하기 전에 설계 사무실에 가서 여기에 이 현황 도로가 있는데 이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타진을 했더니 설계 사무실에서 자기가 담당자하고 만나서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와서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길래 제가 추천을 해서 낙찰 받게끔 만들어 놓고 건축허가를 받게끔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적부정 도로가 없죠? 여기 지목이 대지로 돼 있죠, 보면. 여기 보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 상업 지역에 여기에 현장 도로가 있고 여기다 집만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추천하고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낙찰을 받고 바로 현재 제가 사전에 낙찰 받기 전에 약속했던 건축 설계 사무실에다 의뢰를 해서 건축 허가를 발급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건축 신고 처리 알림해갖고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고 이 허가가 죽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착공계까지 냈던 겁니다. 착공계까지 내놓고 이것을 팔으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제가 상업지역이고 왜 이런데도 안 팔리냐 하고 제가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설계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일 첫 번째의 얘기가 이 동네 자체가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상권이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현장을 보시게끔 되면 현장을 가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담장이 쳐져 있고 여기도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도로는 내버려두고 양쪽에서 담장을 쳐놨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꺾어서 이쪽으로 자동차가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건축 허가는 났다고 하더라도 상권이 살아있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할 수 없이 이것을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사실은 경매로 해서 다시 팔았던 사연이고, 경매로 다시 팔다 보니까 우리가 낙찰 받았던 가격보다도 더 못 받고 팔고 빠져나오게끔 됐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 얘기는 상권이 살아있지 않은 동네에 다 옆에 앞에 다 빈 땅으로 되어 있고 옛날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상권이 살아있지 않는데 상업지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가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출입이 불가능한데 허가를 받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얘기했을 때, 아, 이게 내가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건축허가만 받으면은 팔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물건이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 내 판단이 상당히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결국에 이걸 경매로 다시 내놨는데, 보면은 우리는 아까 4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3,100만 원에 우리가 낙찰 받았다 보니까 거의 1,000여만 원 이상을 손해를 보고 빠져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162페이지입니다. 2016 타경 1581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정리해갖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 제가 여기 이 물건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여기를 가봤더니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다 돼서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진돗개가 한 발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건물인데 건물 매각 죄다 보니까 저는 이 땅을 사서 건물 주인에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할 때까지 치료를 줘라, 이렇게 됐을 때는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땅을 다시 살 것이라고 판단하고 추천했던 물건입니다. 막상 사놓고 소송을 해보니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진돗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고, 제가 지금 그 실수를 했다고 하면은 개가 있었기 때문에, 진돗개가 있었기 때문에 거주자가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한 것이 이 경매 물건의 가장 실수한 내용입니다. 낙찰을 받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치료를 내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큰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땅만 경매로 나온 거고, 건물은 매각 제외했습니다. 그래 넣어서 했더니 막상 뭐라고 나왔냐면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인도를 관한 토지는 1970년 중반 피고가 매매로 취득한 토지이며 철거하는 주택은 사건 토지와 함께 피고인의 부, 망, 전병용 이하가 1960년대 중반 소유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했던 부동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땅과 건물에 아버지가 엄마가 예전에 사서 거주하고 있고, 먼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나중에 어머니가 거기서 거주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이 집 자체에 거주자가 없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형이 사망한 후 피고가 상속받아 현재까지 공연 편안하게 전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 당연 소유로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임대료 등 요구받은 사실이 없어 이건 경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아버지와 땅을 사긴 샀었는데 등기 이전을 안 해놨든지 뭐 건물만 샀든지 이랬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소유로 알고 있다가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토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였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답변서가 뭐냐면 여기에 계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일이라도 건물을 철거해 주겠다는 답변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사서 땅을 샀을 때에 제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팔고 빠져나오려고 샀고, 건물 주인이 당연히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살고 있던 건물 주인이 돌아가시고 빈 집으로 있다 보니까 필요 없으니까 허물어버렸겠다는 얘기고, 아까 그 진돗개는 그 아들이 저쪽 안쪽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앞쪽에 진돗개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앞집을 경매로 나온 것만 생각했지 뒷집에 있는 아들은 판단을 못했던 것이 권리분석의 실수죠. 결국에는 소송의 재판에 나와서 내일이라도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일이라도 허물어 준다는 데야, 원하는 대로 해 준다는 데야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몇 월 며칠까지 그러면 그 철거해 주는 걸로 하고 이행해 주는 걸로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철거해 주겠다고 하는 날짜 한 일주일 전쯤에 그 건물 주인, 다시 말하면 이 상속을 받았던 아들이라는 분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땅을 경매로 산 것만큼만 원하신다면은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저에게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하길래 제가 여기서 버티고 건물 철거해놓고 종아리 땅을 가지고 제 3자에게 팔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희박하고 현재 있는 그 땅 주인의 중간에 도로변 옆에 섬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허물고 나서 2년, 3년, 4년 안 산다고 해서 거기에 뒷집에 살고 있던 그 아들이 크게 문제될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이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에게 원가는 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팔고 나오자 하고 원가 경매 낙찰 가격으로 다시 팔고 나오게끔 됐고 결국은 소송 비용은 손해를 보았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제가 동네 이장이나 누구한테 가서 낙찰을 받기 전에 이 건물에 누가 현재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은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했을 때는 절대로 이거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내가 건물까지 다 가져와서 제3자에게 팔아도 되는데 이 건물은 우리 토지뿐만 아니라 그 상속을 받은 아들 토지에 같이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만약의 경우에 건물 주인이 땅을 사지 않았을 때에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방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건물 자체만 너무 좋고 진돗개만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추천했던 것이 제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헛슬입니다. 매각해서 현금 분할로 결정하자 이런 얘기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사용의 권한을 사는 것이고 부동산을 사는 것은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두 개가 오는데 내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처분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게 민법에 분할을 요구할 수가 있고 분할을 요구했을 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할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할 염려가 있을 때는 또는 분할하기가 어려울 때는 현물로 분할하지 않고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한다는 것이 민법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고 했을 때는 상대편이 협상을 해오리라고 믿고 그런 식으로 소송을 하고 주장을 했는데 상대편에서 협상을 하지 않고 그래 그럼 다 팔아서 같이 나누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현물로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게끔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고,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게끔 될 때는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례를 또 이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 타경 11152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삼재리에 토지 지분 매각이 나왔습니다. 토지 지분 매각. 이 땅인데 1억 6,600에 시작해서 1억 1,600까지 떨어졌는데, 경기도 평택시는 이 당시에 상당히 그 부동산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입니다. 삼성에서 고덕지구를 개발을 한다든지, 미군이 이 평택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곳을 봤을 때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자고 추천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고 코너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추천했을 때 여기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했던 수강생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단독으로 낙찰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예전에 민누가 있고 민누가 있어도 594분에 132, 594, 132 이렇게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지분이 41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 그 땅의 지분권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제가 가만히 봤더니 어떤 두 사람의 지분이 있던 것을,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것을 어느 학원에서 공동 투자로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지분권자가 많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명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추천을 하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여기에 있는 상대편에게들에게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게 소송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토지는 위와 같이 총 40인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 원고와 피고를 모두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바 공유물 지분에 따라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지 못하고 매각해서 현금으로 분할하자고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공유물 분할 방법 중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것은 민법 269에 대해 현물 분할이 타당하다. 더욱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공유물 분할한다면서 경매 분할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40여 명에서 공동 투자를 해놨다가 저희가 나머지 지분을 사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더니 상대편에서 여러 명들이 같이 그 변동사를 사서 다 팔아서 나누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물 분할을 하자고 합니다.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을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보게끔 되면 그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은 간을 갖고 우리는 나를 갖게 어떻냐고 이렇게 어떠나 이런 식으로 현물 분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0몇 명에서 이걸 갖고 우리는 이쪽을 가져라. 이렇게 거꾸로 현물 분할을 하자고
요구를 하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인명이 같이 샀기 때문에 이것도 맞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자기네들은 도로 코너를 갖고 우리는 안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라는 시대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쪽을 갖고 니네들이 이쪽을 갖고 어떻게 했냐. 제가 거꾸로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결국에 가서는 그쪽에서도 그 40여 명이 공동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원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쪼개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매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현물로 분할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가지고 상대편에서 그 후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조정을 해갖고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걸로 상대편에서 변호사가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해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게끔 됐는데 이때는 사실은 평택이 상당히 그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상대편이 4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팔아서 나누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그 많은 이득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만큼의 이득을 못 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익은 달성해서 팔아서 배당으로 받고 빠져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 물건 보시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16 타경 9075 이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거는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토지 건물 지분으로 6,50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건물도 사용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삼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분도 보면 63분의 9 지분이거든요. 63분의 9 지분이면 약 7분의 1 정도쯤 되나요? 7분의 1 지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이 이 전부 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도 제가 보기엔 7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이 집과 밭을 전부 다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7분의 1이 경매로 나왔을 때 우리의 지분을 저 사람이 다시 사게끔 되면은 계속해서 7분의 1 지분과 7분의 2 지분을 가지고 그대로 거주할 수 있고 밭농사도 그대로 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차가 아니라 2차까지 떨어졌을 때 추천을 했고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6,500이 4,700까지 떨어졌을 때 5,700으로 된다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낙찰을 받고 사실은 소송을 하기 전에 거기에 그 7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러 가서 협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단호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전혀 그 7분의 1 땅을 살 마음이 없으니까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리라고 생각했다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끔 됐고, 저는 속으로도 막상 처음에 저분이 마음대로 하세요 했을 때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에서 소송을 해서 다 팔아서 나누라고 하게 갔을 때 판결을 갖게끔 되면은 결국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끝까지 사지 않게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건물을 철거해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줘라, 지료를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땅은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이런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여기 보면은 땅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집이 여기 보면 집이 여기 있고 땅 자체는 이렇게 이만큼을 맞춰서 이걸 가지고 보면 그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이니까 농지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소송을 했더니 판사님께서 원고와 피고에게 성명준비 명령서를 냈고, 제가 건물에 대한 지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료를 달라고 했을 때 어느 곳에 땅을 지료를 하라고 하는지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명준비를 한 겁니다. 자, 원고에게는 현물 분할이 원칙에 성명준비 냅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매각 분할이 가능하므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데서 입증 요구이며, 건물이 소지한 지번을 명시하고 차임을 원한다면 차임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라는 성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민법에 의해서 분할을 요구했을 때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 팔아서 현금 분할을 하게끔 되는데, 우리가 현금 분할을 요구했더니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매각해서 분할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저희들이 건물의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건물 전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한 것만큼의 지료를 신청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에 협정을 하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이 있고 집에 있는 땅의 7분의 1을 감정을 해서 지료로 해봐야 우리에게는 별 이득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끔 됐고요. 이 지료가 성명되는데, 또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한테도 성명 준비를 했는데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7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원고들에게는 7분의 1 지분을 다시 사고자 하는 내용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와
이용석 때 누가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분에게 치료를 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 거기에서 성명 준비를 해라. 이렇게 성명 준비 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원고 성명사항, 핑고 성명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그 현재 소유하고 있어 사용하고 있는 형제들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형제들과는 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게 되더라고요. 자, 결국은 성명준비명령서에 의해서 이 지분권자들이 답변을 낸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표지에 있는 땅은 피고 오 누구의 할머니 소유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사망하시고 자동으로 상속해 집을 소유한 점 할머니의 자녀 오해미 사정으로 일부 지분이 경매 정대 건지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오 누구의 선명은 위 사건으로 엄청난 정치적 스트레스를 시달렸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협의한 바 오누가 물외 선명은 본 사건과 관련한 부분을 전량 처분하여 현금 분할하기를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에 있는 건물 주인에게 한 번도 사용하게끔 돼 있는 데 대한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상속은 같이 받았는데 혼자서 다 사용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지분권자들은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기를 위한다. 그리고 그 중에 지분권자 한 명은 외국에 있는데 그 외국에 있는 것도 위임을 받아서 현물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된 겁니다. 상대편 지분권자들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땅과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분권자는 답변도 없고 나오지도 않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7분의 6의 소유자들은 다 팔아서 나누는 것을 원하게끔 됐다. 우리는 원고고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답변이 없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지분권자들은 같이 팔아서 나누자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판사님께서 그러면 다 팔아서 현물로 분할을 해라. 그러니까 매각해서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오게끔 된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다시 팔게끔 돼서 전부 전체가 다가 4억 6백에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아까 저희들은 70%의 낙찰을 받았었죠. 그런데 47%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낙찰을 안 받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인삼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농사를 지을 때까지는 낙찰을 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사용의 권한을 넘겨올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4차까지 떨어져도 제3자가 낙찰을 받아가지 않는 것에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뭐 몇백 개를 1년에 몇백 개의 추천 물건을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1, 2%가 이렇게 샀던 가격보다도 더 건지지 못하고 팔리게끔 됐을 때 저는 100건 중에서
한두 건이 그렇게 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투자한 사람은 이게 100%거든요. 수익을 얼마라도 좀 올리겠다고 투자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이런 경우도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못하겠고 사실은 이것이 4억 6백이 보면 잡으죠. 4억 6백이 지금 1억 8,8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농지연금용으로 사도 아주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수강생들에게 이거를 농지연금으로라도 사더라고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 결국은 우리 이것을 투자했던 분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됐던 그러한 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 물건 보시겠습니다. 2016 타경 10211 강원도 속초시 노악동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강화도에 있는 물건이나 속초시에 있는 물건은 그 지방에서 사시는 분이 아닌 서울의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러 가시기 때문에 감정 가격에서 70% 정도까지만 떨어지게끔 되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팔고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고 속초시 노악동에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었는데 제가 보게끔 되면 이 형제지간에 상속으로 해서 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9,100만 원인데 6,400까지 떨어져 갖고 제가 그냥 6,400 얼마에 보게끔 되면은 조금만 더 써서 그냥 낙찰 받으라고 해서 그냥 그때 그냥 거의 최저 가격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받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2분의 1 지분권자가 사든지 공짜 우선 매수 들어오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짜 우선 매수가 들어오지를 않다 보고 우리가 그냥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편이 어떻게인가 다시 살 수가 있겠는가 하고 현장을 가서 봤더니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그 사람도 마저 이사를 가버리고 집이 완전히 비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 당사자에게 팔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협상 당사자가 그냥 집이 비고 없다 보니까 협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게끔은 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나머지 지분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나머지 지분을 내가 낙찰 가격에 가져와서 정리를 해서 제3자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았으면은 지금보다는 수익이 더 오를 수 많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다면은
어떻게 또 연락이 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연락이 오는 것이 없어요. 보면 집은 깨끗하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 현장을 가봤으면 이게 원룸식으로 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했는데 여기 보면 지분권자도 장롱이고 장룡이고 73년생이고 65년생이다 보니까 저는 뭐 큰 문제 없이 그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서 보면은 내가 이 실수를 한 게 무슨 실수였냐면 여기 보면 장영우가 이 저기 뭐야 경매로 나온 거죠. 근데 보면 장명우죠. 그러면 장명우가 당사자고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빚을 지고 하도 경매를 하니까 당사자가 그냥 어땠나? 나가버리다 보니까 협상 여기에 있는 장영희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하려고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그냥 마음대로 해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는 것에 판결이 나겠습니다. 거주자를 만나러 갔으나 거기에 낙찰을 당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2분의 1 지분만 낙찰을 당했는데도 이미 나가고 없더라는 거죠. 이 결국에 가서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가지고 결국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다 보니까 보게끔 되면 지금 얼마에 팔았죠? 1억 4,300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억 4,300에 팔았으면 우리는 7천 얼마죠? 근데 우리 6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다 보니까 뭐 마진을 그러니까 손해를 본 것은 없죠. 보면 손해를 본 것은 없지만은 크게 이득을 보지도 못했다는 것이 이 속초시 노악동의 물건입니다. 조금 아쉬워요. 이거는 제가 그 낙찰 받은 수강생에게 안 되면 그냥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든지 그 나머지 지분권자고 연락을 해서 나머지 지분권까지를 2분의 1을 마저 가져와서 일반 매매로 팔았다라면은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이 특수경매에서는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낙찰 받고 뒤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그 수강생들하고 같이 이제 공투를 모집을 해서 공투를 하고 있는데 입찰을 하는 것은 제가 우리 공투 임원들이 가격을 결정을 해서 낙찰을 받게끔은 하지만은 낙찰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조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협상을 이끌어 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좀 높게 낙찰을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제일 추천 물건에서는 과연 협상이 가능한가를 보고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나머지 지분도 다 가져와서 제3자에게 팔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고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지분을 다 가져와서 팔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조금 생각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뒤처리만 똑바로 하게끔 되면은 그 조금 높게 낙찰 받은 것 때문에 마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걸로 해서 제가 지금 공투 물건은 뒤처리를 전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뒤처리를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공투 물건도 또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16 타경 33153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감멜이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토지 지분 매각인데 이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49%까지 떨어져서 감정 가격이 9,500인데 6,000에서 4,500까지 떨어져서 5,2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추천을 해서 낙찰을 받았고 이것을 협상을 하려고 제가 봤더니 경매가 진행, 여기 집이 이렇게 이런 집이 한 채 있었고 이런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집도 있고 이 집도 있고 두 사람 다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주인이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협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매를 하고 잔금을 내고 낙찰을 받고 봤더니 지금 여기에 있는 아까 그 나쁜 집이고 여기에 이제 조금 빨간 벽돌로 돼 있는 집이고 이게 전체의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어땠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한 필지가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으로 갈라져 있고 이쪽에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고 경매로 나온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것을 415-3 이 지분권자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경매가 진행될 때는 이 한 필지로 시작이 돼서 한 필지의 2분의 1이 경매로 해서 감정가로 시작이 됐는데 낙찰을 받고 잔금을 냈더니 여기에 지분권자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철수고 한 사람이 0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0이 지분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둘이서 합의해서 분할을 해갖고 여기 것을 0이 걸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낙찰을 받았으면 오른쪽 게 우리 겁니까? 왼쪽 게 우리 겁니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진입도로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진입도로 이쪽으로 진입되는데 이렇게 분할함으로 해서 여기에 진입도로가 없어진 겁니다. 그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경매로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떤다? 판사님께서 압류부터 먼저 하죠.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고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압류한 후에 분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주 시청 지적과를 찾아갔습니다. 지적과를 찾아가서 왜 이거를 이제 다시 말하면 원상 복귀, 다시 말하면 분할되지 않고 원래대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해서 왜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압류를 해놨는데 이렇게 분할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적과를 갔습니다. 지적과를 갔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보시더니 그렇네요. 압류가 됐는데 분할이 됐네요. 이러면서 원래는 압류가 됐기 때문에 분할을 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분할 자체를 거절했었어야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들이 압류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토지의 지적과에 가서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분할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분할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는 지분권자들이 2분의 1 지분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합의서를 갖고 와서 분할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분할을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경매계를 찾아갔지요. 경매계를 찾아가서 여기 415-1번지에 이것을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지금 415-5 그러니까 3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할이 돼 있는데 내가 지적과에 가서 이것을 분할하지 말고 원래대로 붙여달라 그랬더니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제가 그 법원에 경매에 가서 물어봤죠. 근데 법원 경매에서 이렇게 보더니 원래는 안 해줘야지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해줬다고 해서 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 한 필지 일대에 2분의 1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이 필지의 2분의 1, 이 필지의 2분의 1을 둘을 다 2분의 1을 낙찰받은 것이지 우리가 이 415-3 한 필지를 우리가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도 2분의 1, 이쪽도 2분의 1의 지분권 행사는 양쪽에서 된다?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엔 분할이 됐다고 큰 문제가 없겠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여기에 집이 한 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집이 한 채 있었잖아요. 이 집죠.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 집이었댔어요. 그래서 집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동네에 있는 사람이고 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집을 땅을 낙찰받았는데 건물 좀 철거하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바로 철거해드리고 집 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이 집도 찾아가서 여기 보면 집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양쪽 집의 땅에 전부 다의 2분의 1 지분권자다 보니까 이쪽을 가서도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치워주겠다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 합의가 끝난 건데 또 이 건물에 있는 지분 가서 찾아가서 우리가 낙찰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수정을 해서 나왔는데 봤더니 여기 분이 나왔는데 봤더니 지체 부자유의 아들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재판정에 그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판사님께서 이것은 뭐 철거하고 나가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바로 조정에 넘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정으로 넘어가서 조정실에서 이 얘기가 그 어머니가 아무 돈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 땅을 낙찰받아서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데 살 곳이 없으니까 어디 방이라도 하나 얻을 돈을 줘야지 나가서 이 아들을 데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판사님이 보셔도 깝깝하고 낙찰을 받은 우리도 봤을 때에 깝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그 상대편 지분권자도 2분의 1 지분권자도 같이 이제 나와서 조정에 임하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2분의 1, 2분의 1 지분권자가 있고 우리는 원고고 피고는 지금 휠체어에 있는 지체 부자에 있는 아들과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판사님께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그 자리에서 땅 주인이 2명이고 원고는 우리란 얘기죠. 피고는 나머지 땅 주인의 2분의 1을 지분권자도 피고고 그 다음에 그 빨간 벽돌 집에 살고 있는 지체 부자유가 있는 아들과 엄마도 피고예요. 원고는 우리입니다. 이 당시 이렇게 해서 판사님께서 조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땅 주인 두 분들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 살고 있던 이분을 그냥 내보내지 못하겠으니까 좀 돈을 좀 줘서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갖고 2천만 원에서 시작하다가 1,000만 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판사님께서 1,500 정도는 만들어줘라. 1,000만 원 가지고는 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어머니는 2천만 원은 줘야 된다고 얘기하다 보고 우리 측에서는 1,000만 원 얘기했고 1,000만 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자라 해갖고 1,500만 원을 주는 게 어떠냐고 해가지고 그 조정 자리에서 1,500만 원을 땅 주인들이 2분의 1씩 750만 원, 750만 원씩 해가지고 이 지체 부유자유자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건물 주인을 줘서 내보내기로 조정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땅을 좀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합의를 하고 판결문이 왔는데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좀 잘못됐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결정사항입니다. 조정에 평택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도 김동윤에게 정혜윤에게 손님에게서 이 지위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누구누구로부터 금만 원을 지급받은 것 동시에 별지에 있는 각 미등기 건물을 어떤다?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실수가 된 것이 뭐냐면은 땅의 지분권자가 2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경매로 나오지 않은 사람도 피고고 우리는 나머지 2분의 1을 낙찰받은 사람도 우리는 원고입니다. 근데 이 원고가 부부가 같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2분의 1이 아니라 원고가 4분의 1, 4분의 1씩인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를 팔아서 2분의 1은 나머지 땅 주인에게 가고 나머지 4분의 1, 4분의 1은 또 우리 낙찰받은 사람한테 가고 나머지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땅 주인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750만 원씩 줘야지 되는 것인데 재판정에서 조정은 그렇게 놓게끔 만들어 놓고 판결문은
잘못 오게끔 된 겁니다. 판결문 자체가 좀 잘못됐죠. 나중에 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 우리 그 지분권자가 그 변호사였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판결문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는데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750만 원, 우리 쪽에도 750만 원을 내서 같이 거기에 있는 거주자를 나가겠다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결정문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됐지만은 서로 예의가 합의가 됐는데 조정에서 판결문은 좀 잘 못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제가 그 평택에 아니 대전에 이제 조정을 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봤더니 서로 합의를 하고 나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더만 그 조정위원이요. 조정위원이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리라 했더니 우리가 합의한 대로 조정조서를 그 자리에서 다 쓰더라고요. 읽어보라고. 읽어봤더니 당신네들이 조정하는 것이 맞게끔 됐냐서 맞다고 얘기했더니 거기다 사인을 하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 조정에 대한 판결문이 나중에 나오더군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자고 서로 말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끝나고 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말로 했던 조정 사항과 판결문 난 결정문이 달라지게끔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다. 어차피 보니까 조정위원도 실수를 하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나서 합의 사항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조정위원에게 인식을 시키고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